스포츠. No problem. 화요일 저녁에는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정 PD와 김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의 김지한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게 아주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추석 연휴 때 방송이 없으셨죠. 그렇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도 또 직원이다 보니까 네. 빨간 날 네. 휴가를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석 특집 때문에 네. 네, 한 2주 만에 만나는 것 같네요. 네. 사실 그 테니스 영웅이 됐습니다. 권순우 선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시간 무척 기다렸거든요. 네. 와, 드디어 해냈군요. 그러니까요. 권순우 선수가 또 사실 또 스포츠에도 작년에 한번 출연했었거든요. 그렇죠. 저가 진행하지 않을 때 그렇죠. 네, 그 전에 작년 여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또 그 이제 1년 만에 그때 ATP 투어 대회에서 우승하고 조금 더 잘 돼서 여기에 다시 출연하겠다. 이런 또 그럼 이제 다시 약속을 했었어요. 약속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ATP 투어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요. 네, 지난 주말에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아스타나 오픈에서 생애 처음으로 ATP 투어 대회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네. 호주의 제임스 더크워스를 2대 0으로 제압을 하면서 2003년에 이형택 선수가 아디다스 인터내셔널에서 우승을 하고서 18년 만에 우리나라 선수가 ATP 투어 대회에 우승을 했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어쨌든 뭐 권순우 선수 꼭 스포츠에 나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조만간 제가 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발. 메이저 대회 외에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은데요. ATP 투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좀 궁금한데 여기가 뭐 그 후원사입니까? 아니요, 이게 협회입니다. 그러니까 프로 테니스 협회인데 우리나라 또 뭐 KBO라든가 이런 것처럼 이제 프로 테니스를 하는 이제 전 세계적인 협회인데 그렇죠. 이 ATP가 조직한 대회들의 총칭, 투어 대회들의 총칭을 이제 ATP 투어 대회라고 하고 정확히는 이번 대회가 ATP 250 투어였거든요. 이게 이제 뒤에 붙는 숫자들은 이 우승자에게 부여되는 ATP 싱글 랭킹의 포인트 점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권순우 선수는 이번 우승을 통해서 250점을 받게 되는 거고 250대회, 500대회, 1000대회 이런 순서로 있고 그 외에는 이제 그 윈블던이라든가 US 오픈 같은 흔히 말하는 메이저 대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권순우 선수의 우승 기록을 좀 보면은 퓨처스에서 2015년에 우승을 한번 했고 퓨처스는 말 그대로 이제 정식 투어 대회는 아니었고 네. 챌린저 그보다 하나 높긴 하지만 여전히 정식 투어 대회는 아니었던 대회에서도 2019년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정식 투어에서 우승을 했고 참고로 또 권순우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정현 선수는 맞네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ATP 파이널이라는 대회에서 2017년에 우승을 했는데 요것도 이제 정식 ATP 투어 대회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 이형택 선수 이후로 18년 만에 ATP 투어 대회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현 선수가 그때 우승했었을 때 이 대회가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맞아요. 좀 애매했어요. 좀 이렇게 그 연령이 좀 낮은 선수들, 그러니까 좀 20대 뭐 그 안팎의 이제 그 선수들만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대회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정현 선수가 이제 물론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ATP 투어 정식 대회가 이제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 랭킹이 이제 바로 반영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순우 선수가 지금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둔 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번 시즌에 뭐 기대를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권순우 선수 본인도 그랬고 사실 우리도 올림픽에서 혹시 메달을 딸 수 있는 거 아닌가 기대를 좀 하긴 했었죠. 그 전까지는 좀 아쉬운 점이 많았었어요. 맞아요. 뭐 개인 그 메이저 대회 물론 최고 성적인 프랑스 오픈에서 32강까지 올라갔었고요. 네. 또 올림픽에 이형택 선수 이후에 13년 만에 본선에 나가는 어떤 성과를 냈었습니다만은 최근의 흐름은 썩 좋지 않았거든요. 네. 도쿄올림픽에서도 단식 1회전에서 탈락을 했고요. 또 US 오픈에서도 1회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이제 우승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원동력을 만들어냈고요. 특히나 준결승전에서는 첫 번째 서브를 넣고 나서 14회 연속 득점을 기록하는 그런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또 결승전에서도 이 첫 세트의 이제 타이브레이크 접전 끝에 7대 6으로 이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듀스 접전에서 이 권순우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요. 또 2세트에서도 이 초반에 이제 조금 이제 서브 게임을 이제 브레이크를 당했는데 그 뒤에 권순우 선수가 또 이제 계속해서 게임을 가져오면서 본인의 흐름으로 이제 가져오면서 결국 우승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야, 이번 우승 권순우 선수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뭐 진짜 직접적인 원인, 요인, 네. 원동력 뭐가 있을까요? 사실 권순우 선수의 장점이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좀 빠른 스피드를 앞세워서
서구권 선수보다 조금 떨어지는 체격을 극복하는 체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상대편 선수들이 뭐 다운 더 라인이라는 거 이렇게 베이스 라인을 타고 들어오는 공격이 있을 때 이걸 스트로크로 받아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테니스 쳐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10분만 쳐봐도 계속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니까 진짜 힘들죠. 네. 발바닥이 불나거든요. 이런 경기를 2시간 이상 할 수 있을 정도로 권순우 선수가 체력의 장점인데 아무리 그래도 상대가 서브를 잘 넣어버리고 우리의 서브가 약하면은 공략하기 쉽지 않은데 네. 최근에 전 권순우 선수의 서브가 최고 시속 216km까지 올라왔어요. 그 정도로 서브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페이크 샷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드롭샷 이제 세게 치는 척하면서 툭 떨어뜨리는 네. 거를 이 권순우 선수의 특징은 포핸드, 백핸드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경기 운영에서도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일단 뭐 우승했으니까 이 명실상부 이 대회에서만큼은 최고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대회 일정에 계속 지금 이제 투어를 뛰게 되는 거죠. 네, 일단 권순우 선수가 세계 랭킹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82위에서 이제 본인 랭킹 이제 최고 기록인 57위까지 올라섰고요. 그렇죠. 다음 대회가 이제 또 미국의 이제 샌디에이고 오픈에 이제 지금 출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이 대회도 사실은 좀 이게 ATP 투어 250 시리즈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세계 랭킹 5위의 러시아의 안드레이 루블레프 네. 또 10위의 노르웨이의 카스퍼 루드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정상급 선수들이 꽤 출전하기 때문에 권순우 선수 입장에서는 또 하나 이제 도전이 될 그런 어떤 무대가 되겠고요. 네. 다만 권순우 선수가 이번 우승을 계기로 해서 자신감을 얻었다는 점, 이거를 토대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의 어떤 이 메이저 32강보다 더 높은 순위, 뭐 16강이라든가 뭐 이영택 선수의 최고 랭킹이 36위라든가 뭐 정현 선수의 최고 랭킹 19위, 그렇죠. 뭐 이런 어떤 기록 경신을 이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아주 또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다음 경기 첫 상대가 누군가요? 이 데니얼 에반스라는 이제 영국 선수인데요. 네네. 세계 랭킹은 22위로 권순우 선수보다 조금 높은데 한 가지 이제 특이한 점이라면 지난 4월에 ATP 1000 시리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투어 중에서 메이저 다음가는 굉장히 좀 권위 있는 대회죠. 네. 네, 그렇겠네요. 그런 대회라서 상대가 노박 조코비치였습니다. 세계 1위. 모든 대회 다 우승하기자 이제 벼르고 있던 이 노박 조코비치를 16강에서 이제 꺾고 2대 0으로 그것도 무려 파란을 일으키면서 4강까지 올랐던 상대이기 때문에 이 댄 에반스를 네. 어떻게 좀 첫 상대를 잘 상대해야 그 다음에 이제 권순우 선수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대회 이름이 샌디에이고 오픈이라고 하는데 네. 이 대회도 뭐 ATP 투어 중 하나인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TP 투어 250 시리즈 대회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뭐 세계 랭킹 5위, 10위 선수들뿐만 아니라 네. 지금 보면 세계 11위부터 15위 선수들도 다수 포진이 돼 있고요. 그러네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회 이 권순우 선수가 또 물론 이제 이 선수들을 넘는다면은 더욱 더 세계 랭킹을 더 끌어올릴 수 있겠죠. 네. 일단 뭐 투어 일정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추워지면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순위를 좀 세계 랭킹을 좀 많이 올리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뭐 다행히도 이제 시즌 초반에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던 연기됐던 대회들이 10월 이후로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회로 밀린 경우가 좀 있어요. 네. 10월에는 인디언 웰스 마스터스 참가를 이미 권순우 선수가 결정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권순우 선수 입장에서는 우승한 그 페이스를 이어서 좀 더 높은 랭킹으로 시즌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뭐 권순우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귀국하는 대로 저희가 바로 어떻게든 공항에서 그냥 어떻게든 공항에서 픽업을 해서라도 네.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이 뉴스를 전하면서 싱글벙글했습니다. 양궁 이야기요. 네. 양궁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아니 걸려 있는 금메달 이거 전부 다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전 종목 석권을 이뤄낸 우리 양궁 대표팀 그것도 그 전에 물론 우리나라가 금메달 4개 전 종목 석권을 3번 했는데 네네. 이렇게 5개를 다 석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 혼성전이 2011년 세계 선수권 이때부터 열렸기 때문에 네. 지난 2019년 대회 때는 우리나라가 혼성전에서만 금메달 땄거든요. 맞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다른 경쟁국들한테 밀렸는데 이번에 이 금메달 5개를 모두 휩쓸었고요. 김우진 선수가 개인전과 단체전, 혼성전까지 해서 3관왕을 달성을 했고요. 네. 장민희 선수가 이제 여자 개인전과 단체전 그리고 네. 안산 선수가 여자 단체전과 혼성전에서 2관왕을 달성을 했습니다. 다 가져갔다는 게 어딥니까? 이거 아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이번에도 3관왕이 나왔네요. 네, 김우진 선수가 네. 나왔죠. 장민희 선수가 좀 올림픽 때는
어떻게 보면 뭐 잘하긴 했지만 네. 조용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그래도 개인전 우승이라는 거는 뭐 여기서 또 개인적으로 1등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해냈네요. 그렇죠. 이제 결승전에서 미국의 케이시 카우폴드를 꺾고 개인전 금메달을 따냈고 단체전에서는 이제 안산 강채영 선수와 함께 멕시코를 꺾고 금메달을 따냈는데 이어서 이제 김우진 선수는 단체전에서 미국을 꺾었고 개인 결승에서는 브라질의 마르쿠스 알메이다를 꺾고 이제 3관왕에 올랐거든요. 사실 오진혁 선수가 만약에 이번에 금메달을 개인전에서 따냈으면은 네.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 16강에서 아쉽게 탈락하게 됐고 장민희 선수가 사실 체격 조건을 보시면은 안산이나 강채영 선수도 굉장히 힘이 좋고 체격이 좋은데 그보다 더 크거든요. 아, 맞아요. 175cm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활을 쓸 정도로 이제 힘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날 양크턴이라는 도시에서 바람이 꽤 많이 불고 네. 그런 편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유리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이 단체전 준결승에서 프랑스와의 경기가 좀 가장 백미였죠. 아, 그렇죠. 슈도프 갔고 그 와중에 또 점수 똑같아서 거리를 쟀잖아요. 그런데 이 거리가 가장 조금 더 가까웠던 프랑스 선수보다 조금 가까웠던 화살이 바로 이 장민희 선수의 화살이었거든요. 뭐 분명히 이를 통해서 자신감도 좀 얻게 되고 거기다가 좀 약간의 행운도 따르게 되는 시그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이걸 본 양궁협회 관계자가요. 이 프랑스 선수 화살하고 장민희 선수의 화살 이 차이가 깻잎 한 장 두께 차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깻잎이 얼마나 두꺼운데요. 엄청난 차이였네요. 네, 그만큼 장민 네. 선수 금메달 충분히 따낼 자격이 있고 축하드립니다. 네. 올림픽에 세계 선수권 대회까지 치른 이 대표팀 어마어마한 뭐 세계 명실상부 1위 대표팀 구성 네. 언제까지 가나요? 뭐 오진혁 선수의 말을 빌리자면 끝입니다. 끝. 이제는 정말 우리나라 이 정도로 다 따냈는데 대표를 또 새로 뽑아요.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공정한 이 네. 한국 양궁의 선발 절차답게 10월 25일부터 2022년에 또 이제 아시안 게임도 있고 또 다른 세계 선수권이 열리는 예. 국가대표 1차 선발전 또 시작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또. 그 전에 앞서 가지고는 전국 체육대회가 비록 이제 고등부만 열리게 되긴 했지만 네. 각자 소속팀에 가서 준비하면서 또 이제 계속 쏘면서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위한 또 준비를 해야겠죠. 국가대표 선발전은 그야말로 또 다시 제로 베이스인가요? 그렇죠.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번 이 세계 선수권 전 종목 석권한 이제 양궁 대표팀 뭐 그전에 도쿄올림픽도 금메달 아주 많이 휩쓸었고요. 네.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던 양궁 대표팀이 아니었나. 네. 네, 그렇게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의 길이길이 박제처럼 남을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들에 이어서 메이저리그 이야기 나눠봐야죠. 주간 MLB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 올게요. 당신의 팀이 가장 빛나는 순간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이 두 분과 하면 어떠한 종목의 스포츠 이야기도 재미있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팍다식한 두 분, 정 PD와 김 기자 만나고 계십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스포츠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간 MLB입니다. 두 분 뭐 메이저리그 얘기도 할 말이 많으시죠? 그렇죠. 류현진 선수의 복귀도 있고요. 거기다가 세인트루이스가 또 약간 좀비 같은 연승 행진하고 있고 네, 여기다가 또 그 숫자. 오타니 선수의 MVP 레이스도 있고 뭐 하여튼 좀 쌓여 있는 게 많습니다. 네. 차근차근 이야기 보따리를 네. 풀어보겠습니다. 류현진 선수 복귀전이 벌써 내일이에요. 네, 내일 우리 시각으로 오전 8시 7분에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합니다. 내일 아침. 내일 아침. 네, 29일에 이제 내일 열리는 이 토론토와 양키스의 경기. 토론토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 양키스와의 3연전 첫 경기고요. 네. 여기에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가 이제 나서는 겁니다. 현재 이 양키스 그리고 토론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보스턴이 있죠. 맞습니다. 보스턴이 껴있네. 네, 이 와일드카드의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과연 토론토가 좁히느냐 뭐 더 나아가서는 이걸 뒤집을 수도 있겠죠. 네. 지금 차이가 이제 2경기 차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 첫 경기에 류현진 선수가 등판을 하니까 아주 이 무거운 이 중책을 갖고 내일 경기에 등판할 예정입니다. 두 경기 차 뒤집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도 당연히 칼을 갈고 나올 테니까. 칼을 네. 가겠죠. 절대로 뺏길 수 없다. 네. 부상자 명단 등재는 이유가 목 부상이었네요. 네. 근데 재정비 시간이 조금 필요했던 이유가 더 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전 두 경기의 등판 성적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너무 안 좋았어요. 12일에 볼티모어전에서 2와 3분의 1이닝 7실점. 그다음 있었던 미네소타전에서 2이닝 5실점. 두 경기 합해서 4이닝 4.2이닝이니까 5이닝도 못 던진 거죠. 두 경기를 그렇죠. 합쳤는데. 네. 그런데 무려 12실점을 하는. 진짜 류현진 선수의 경기 우리나라에서도 없었던 기록이거든요. 이 그러니까 정도면. 맞아요. 12실점. 그래도 이제 좀 희망을 걸어보자면은 5일 이상 이번에 이제 푹 쉬었잖아요. 18일이니까
거의 열흘 가까이 휴식을 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기억이 있고 거기다가 직전에 양키스와의 경기에서도 6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삼진 6개 잡아내면서 호투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사실 뭐 저도 지금 약간 목에 담이 와서 이 상태로 공 던지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충분히 쉬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제구력, 몸 상태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일단 그 토론토 감독의 멘트를 빌리면요. 네. 이 류현진이 쉬는 동안에 커맨드 개선에 집중했다. 코치의 말로는 느낌이 좋다고 하더라.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류현진 선수가 그 9월 한 달 동안 이 아까 이제 2경기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다 통틀어서는 3경기에 평균 자책점이 10.45입니다. 류현진 맞아요. 선수가 이제 기록을 한 게.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토론토 내에서 그러니까 캐나다 매체들도 이 류현진 선수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뭐 MLB.com이라든가 캐나다 TSN 이런 담당 기자의 좀 말을 빌려보면 현재 뭐 단기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은 경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와일드카드를 넘어서서 만약에 가을 야구로 갔을 때 거기서 과연 또 선발 투수 핵심이 누구냐 할 때 류현진 선수가 지금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도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류현진 선수가 내일 경기에서 뭐 물론 이제 몸 부상에서 이제 회복을 했다 이거를 보여줘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이 토론토의 에이스다. 예, 1선발은 바로 나다 류현진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게 예, 내일 경기 아주 큰 과제다라고 할 수 나야, 있겠습니다. 나. 네. 맞습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내일 네. 아침이군요. 네네. 어쨌든 양키스가 잘 못 쳐주길 바라고 토론토가 잘 쳐주길 바라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됐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양키스가 또 분위기가 좋아요. 좋아요. 최근 10경기만 보면 7승 3패로 5승 5패인 토론토보다 좀 앞서기도 하고 네. 이 팀에는 이제 주간 MVP가 있습니다. 지안카를로 스탠튼이죠. 저번 6경기 동안 4할의 타율에다가 홈런 4개, 직전 보스턴과의 3경기에서 모두 홈런을 쳤고 네. 그중에 제가 봤던 가장 큰 홈런은 진짜 그 그린몬스터 위에 전광판을 넘겨버리는 네. 비거리가 거의 150m 가까이 나오는 150m 그 정도면은 그렇죠. 예, 네. 대형 홈런이 나올 네. 정도였는데 다행히도 이 스탠튼이 류현진에게는 올해 8타수 무안타입니다. 안타가 하나도 없고 통산으로 찾아봐도 1할 7푼 6리로 굉장히 약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스탠튼이라든가 저지 이런 선수들의 한 방을 좀 조심해서 류현진 선수가 접근하면은 좀 그래도 저번처럼 6이닝 무실점 혹은 그 이상의 피칭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전문가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분석을 하면요. 네. 꼭 한 방 맞더라고. 그래서 이제 맞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희망적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해야죠 저희가. 내일까지 네. 하면은 뭐 이제 한 12타수 무안타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네. 되고요. 와일드 카드라는 참 어떻게 보면 당사자는 굉장히 힘들고 그렇죠. 긴장되고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 보는 팬들 입장에서 진짜 재밌잖아요.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요. 잘 만들었어요. 네. 게다가 류현진의 토론토, 김광현의 세인트루이스 이 와일드카드 경쟁의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리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욕 양키스, 보스턴, 토론토 이게 지금 현재 1, 2, 3위입니다.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서부지구 쪽에 시애틀 그리고 오클랜드까지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지금 3게임 반차 사이에서 이 다섯 지금 팀이 엮였거든요. 모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개 팀이 지금 엮여서 마지막까지 아마 이제 승부를 펼칠 것 같고요. 네. 내셔널리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렇죠. 네, 거의 뭐 역사를 쓰고 있고요. 네. 원래 한 3주 전 정도까지만 해도 이 세인트루이스의 이 가을 야구 할 좀 확률이 가망이 없었죠. 5%였거든요. 5%. 지금은 없었어요. 98%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엄청 지금 올라오면서 지금 1승만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 와일드 카드에 이제 확정을 짓는 네. 예,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아니 근데 1승을 추가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16연승이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진짜? 안 되죠, 진짜. 네. 이거 쉽게 말해서 이기거나 지거나 경기라는 게 그런데 그거를 곱하기 16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 2007년에 이 콜로라도가 마지막 14경기에서 13승 1패하면서 계속 그 페이스를 이어서 월드 시리즈까지 올라갔던 락토버 신호가 있었는데 락토버. 네,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거의 거기에 비견될 정도의 성적이고 2000년대 들어서 이 16연승은 연승 전체로 따져서도 랭킹 3위입니다. 17년도 클리브랜드, 2002년 오클랜드, 이 당시에 오클랜드의 연승은 어머니볼이라는 영화로도 또 제작이 됐었죠. 그렇죠. 그게 그 영화가 그 배경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브래드 피트 잘 봤습니다. 예. 일단 세인트루이스가 막판에 이렇게 잘할 줄
뭐 어떻게 예상을 하셨나요? 사실 김광현 선수가 막 흔들릴 때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는데 타자들이 그걸 역전을 계속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어쨌든 김광현 선수가 또 중간중간에 많은 등판을 한 게 아니었잖아요. 네. 3경기 등판을 했는데 나름대로는 또 의미 있는 그런 성적들을 계속 냈었어요. 맞습니다. 15연승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구단 창단 최다 연승 기록을 새롭게 세웠을 때 그 경기에서도 김광현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됐었고요. 네. 예. 그러면서 좀 사실 아직까지도 이 선발로 올라갈지 입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김광현 선수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뭔가 좀 하여튼 보여주고 있는 그 부분은 좀 인상적입니다. 자, 일단 지금 저희가 막 엄청 재밌게 얘기하는 와중에 시간이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아까 네. 저희가 이제 예고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오타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번엔 투수 얘기입니다. 투수로서의 오타니인데 네. 9승 2패거든요. 현재 만약에 마지막 등판에서 10승을 달성하게 되면은 1918년 베이브루스 이후로 103년 만에 103년 만에. 두 자릿수 홈런에다 두 자릿수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기록을 놨는데 이제 등판이 딱 한 번 정도밖에 한번 남지 남았어요. 않았을 한번 것 남았죠. 같아요. 10승을 채울 기회가 올까요? 아마 한 번을 이제 LA 에인저스의 이제 코칭 스태프가 어떻게 이제 맞아요. 상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겠죠. 지금 LA 에인저스가 가을 야구하는 지금 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네. 결국은 이제 오타니의 이제 컨디션 그리고 구단에서 이제 어떻게 이걸 판단하느냐인데 오타니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등판을 했던 게 27일날 이제 시애틀전이었거든요. 네. 이 경기에서 112개를 던졌습니다. 좀 많이 던졌거든요. 네. 이제 보통 오타니가 뭐 6일에 한 번 뭐 이렇게 이제 등판을 이제 하는데 네. 산술적으로 어쨌든 한 경기가 남았습니다. 예, 오타니가 과연 어떻게 이제 몸 관리를 하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 이 10승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네. 이 여부에 달려 있다고 글쎄요. 봅니다. 10승도 하고 홈런왕도 하고 하면은 뭐 진짜 대박이겠지만 네. 일단 뭐 홈런과 승수가 두 자릿수다라는 거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홈런 왕인데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오타니가 1위인가요? 홈런 왕은 심지어 이제 블라디미르 게르로 주니어랑 페레즈가 공동 1위입니다. 아, 그래요? 46개로. 아, 넘어섰구나. 오타니는 하나 밀리고 있고 이렇기 예.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대로 가면 MVP가 누가 할까도 굉장히 좀 관심사인데 만약에 제가 저번 주에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면은 오타니가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타점 부분에서 블라디미르 게르로 주니어가 많이 밀려났어요. 그러면서 현지에서는 이미 오타니다 끝났다 이런 반응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최고 타격을 한 선수가 아니라 최우수 선수에게 주는 거니까 리그 흥행을 좀 선도했다는 점에서도 오타니에게 좀 더 몰리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긴 하죠. 네. 뭐 경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 포스트 시즌이 이제 정규 시즌은 이번 주까지인 거죠. 그렇죠. 예, 정규 리그가 이제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 시즌을 이야기를 네. 다음 주에는 아마 이 시간에 나눌 수 있지 다음 않을까 주 이 싶습니다. 시간에 네. 뭐 남은 일정 주목할 만한 포인트 있을까요? 지금 이 작년까지 두산에 있었던 이 플렉센 선수가 예. 정신 차려 보니까 지금 메이저리그 다승 2위입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 아메리칸 네. 리그. 우리 플렉센. 네, 플렉센 선수가 지금 14승을 예. 이렇게 해서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대단합니다. 보면서 거기다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MVP가 누가 될지 홈런왕은 최종적으로 누가 차지할지 그리고 이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다저스랑 샌프란시스코가 둘 다 100승인데 둘 중 한 명이 2등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주 할 얘기 정말 할 얘기 많습니다. 다음 주에 네.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또 일간스포츠 김재환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박태원의 스포츠.